안녕하세요. 성룡의 문화산책입니다. 성룡의 문화산책은 영상을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올리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바빠서 자주 올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앞으로는 시간 내서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여러가지 힘든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희망과 따뜻한 사랑이 있기에 힘듦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힘들고 지쳐가는 일상 속에서 희망과 사랑을 느껴보기 위해 TV동화 3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 진하게 녹아있는 감동과 사랑을 느껴보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목 100번째 손님. 점심 한때 박을 대던 국밥집에 손님이 뜸해진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이 한숨 돌리고 신문을 뒤척이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와 떼국이 줄줄 흐르는 한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저 쇠고기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하나요? 할머니는 엉거주춤 앉은 채로 허리춤에 돈주머니를 꺼내 헤아린 뒤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할머니는 뚝배기를 손자가 앉은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소녀는 침을 꼴깍 삼키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점심 먹었어? 그럼 어서 먹어라. 할머니가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고 있는 동안 소녀는 국밥 한 그릇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참 운이 좋으십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의 100번째 손님이세요. 저희 가게는 100번째 손님에게는 돈을 받지 않거든요. 주인은 돈을 받지 않고 할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와 손자가 또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국밥을 한 그릇만 주문했고 두 사람을 알아본 주인은 또 한 번 100번째 손님의 행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국밥을 먹으러 왔던 그때 그 소년이 국밥집 길 건너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돌멩이는 50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주인은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바쁘지 않으면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라고. 오늘은 공짜야 공짜. 그렇게 동네방네 전화를 걸고 나자 국밥집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81, 82, 83.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9개의 돌멩이가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소년은 황급히 할머니 손을 이끌고 국밥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내가 사드리는 거야. 진짜로 100번째 손님이 된 할머니는 따뜻한 쇠머리 국밥 한 그릇을 대접받고 소녀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깍두기만 오물거렸습니다.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쉿! 저 아이는 지금 먹지 않고도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지 않소. 후루후룩 국밥을 맛있게 먹던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좀 남겨주랴.
하지만 소녀는 배를 앞으로 쑥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니, 난 배불러. 이거 봐, 할머니.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몰려들어 정말로 날마다 100번째 손님, 200번째 손님이 생겨난 것입니다. 국밥집 주인의 따뜻한 사랑과 할머니와 손자의 사랑이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행복한 의사. 작은 섬마을에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그의 손을 거쳐 세상에 나왔을 정도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섬에 머물며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흐름한 산과 기퉁이에 위치한 그의 진료소에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엔 잠들지 않았으니 누가 아프면 언제든 문을 두드리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겐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이웃섬들까지 왕진을 가곤 했습니다. 어이구, 이거 이 밤중에 미안스러웠으리. 그러게 이 늙은 의사 귀찮게 안 하려면 제발 얼른 틀고 일어나세요. 아, 누가 아니래요. 환자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병이 절반은 낫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의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섬에 올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는 독신.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뜨면서 도시를 등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머리엔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가족도 없이 남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그가 70번째 생일을 맞던 날 마을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빨리요, 빨리. 급한 환자가 생긴 걸로 알고 부랴부랴 왕진 가방을 챙겨 따라갔는데 마을 회관에서 그를 기다린 건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생일 파티. 눈시울을 붉히며 행복해하는 그에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 이런 날 아들, 딸이라도 있으면 좀 좋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청년이 일어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제가 박사님 아들입니다. 그러자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박사님 딸이에요. 저도요, 할아버지. 마침내 회관에 모인 모든 이가 늙은 의사의 아들, 딸을 자처하며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의사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랑에 또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에게는 더 따뜻한 사랑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빛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라며 자신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걱정된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 봤을 때 마침 아래쪽의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을 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할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돌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 저녁에야 이웃집에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리고 낡은 신발. 그림 속엔 어머니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딸은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어느새 어머니 곁으로 다가온 딸이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녀의 사랑에는 자식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엄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먹먹하고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편의 이야기를 보면 아직은 세상을 걷고 가는 힘으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희망과 사랑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세 편의 TV동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성령의 문화산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